네, 지금부터 칸 아카데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처음부터 차례차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홍초등학교 교사 고규환입니다. 칸 아카데미를 기존에 사용하셨던 선생님들께서도 최근에 리뉴얼이 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이는 이 순서대로 선생님들과 함께 칸 아카데미 사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요 주소를 gg.gg/칸 리더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과정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우왕좌왕하거나 정리가 되었지 않은 모습에서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쭉 한 번에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중간중간에 버벅이거나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진행할 건데요. 선생님들은 앞에 보이는 이 주소 gg.gg/칸 리더스를 주소창에 치시면 순서대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 중에 칸 아카데미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밴드 가입 링크도 있고요. 몇몇 개의 링크들과 어떤 프로그램 혹은 양식을 받을 수 있는 파일 링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요, 교사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사용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걸 학생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을 고정시켜 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교사도 가입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가입을 눌러줄게요. 지금 부득이하게 교사용과 학생용 화면을 나눠놨기 때문에 보시기에 다소 화면이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이런 활동을 할 때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화면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교사, 학생 모두 다 이 방법으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구글로 가입하기, 페이스북 가입하기, 이메일로 가입하기. 그래서 이메일이 있는 학생이라면 사실 지금 이렇게 가입하는 게 제일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의 이메일을 교사가 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교사나 학생이나 이 방법이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에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로 계속하기로 눌러주면 바로 제 구글 계정으로 연결된 칸 아카데미로 로그인이 되죠. 자,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가입하기를 똑같이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글, 페이스북, 이메일이 나오죠. 구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원 버튼 로그인 형식이지만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 이름, 성, 비밀번호, 생년월일을 넣으면 간단하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더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데요. 혹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계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칸 아카데미 사이트로 학생이 들어간 경우에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글 계정을 아마 물어보겠죠. 그러면 저는 사전에 준비된 구글 계정으로 처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구글 계정을 칸 아카데미에서 사용하겠습니까? 허용. 혹은 30일 동안은 요걸 체크를 해주면 30일 동안은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 허용을 눌러주면 이제 이 구글 계정을 칸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수 있죠. 잠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누르면 또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가입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아바타가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죠. 하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치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죠.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바타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스킬들을 마스터하게 되었을 때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포인트를 얻었을 때나 어떤 특정 동영상들을 봤을 때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해서 자신이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첫 번째 수학 과제를 완료해야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저장. 자, 그러면 이렇게 칸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번에는 다시 교사의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가입하면 뭐 교사의 화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인트도 많고 배지도 많이 얻었고 이랬기 때문에 다양하게 프로필 페이지에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처음 가입하는 경우에는 프로필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래서 둘러보기를 눌러보면 프로필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사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교사가 아니라면 학생 추가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을 한 번도 추가하지 않았다면 학생 추가하기라고 나올 텐데요. 한두 번, 한 명이라도 교사가 학생을 추가한 적이 있다면 코치 대시보드라는 명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한 번도 나의 학생을 등록한 적이 없으면 이렇게 학생 추가하기가 나오고요. 한 번이라도 교사가 학생을 추가한 적이 있으면 코치 대시보드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교사의 입장에서 클래스를 개설하고 학생을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이라면 이 학생 추가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클래스 추가하기 혹은 여기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기 눌러도 같은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칸 아카데미 테스트,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불러오기를 선택하셔도 혹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신다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과목을 추가하실 때는 수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수학을 다 추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 과목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학생들의 진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영역별 수학을 체크해 주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고요. 학생을 추가하기 나오는데요. 이 코드를 학생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클래스를 개설할 때마다 6자리의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를 학생에게 안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메일 초대장 이렇게 보내기 누르면 이제 초대장이 나오기도 하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를 받았으면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에 가서 메뉴에 보면 코치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코치라는 탭에 아까 선생님이 알려주신 6자리의 코드를 넣어주면 이렇게 코치가 등록이 되죠. 물론 이 코치는 자기 자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글 클래스룸에서 불러오기는 아까에서 했었던 거니까 상관은 없고요. 이메일 초대장 보내기는 이메일이 있어서 칸 아카데미를 가입을 하는 상황에서 하는 건데 사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는 이 클래스 코드를 알려주어서 그 클래스 코드로 입장하는 게 제일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칸 아카데미 계정을 대신 만들어 주기가 있습니다. 이메일이 없는 친구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초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생을 추가하는 방법, 이메일이 없는 친구에게 칸 아카데미 계정을 선생님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만들어 주실 때는 여기 현재 한글로 마저리 로즈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한글 이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사실은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성되는 실제 학생이 사용하게 될 아이디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홍초등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SN, 자, 예를 들어서
SN 17년도 6학년 1반에 01번이다. 자,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어주면 학생도 교사도 자기의 아이디를 관리하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줄 추가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이름 추가를 했으면 비밀번호가 나오는데요. 이 비밀번호가 지금 난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학생들이 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쉬운 8자 이상의 비밀번호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면, 물론 학생을 여러 명 넣었으면 이렇게 쭉 여러 명의 리스트가 나오겠죠. 계정 만들기를 눌렀을 때 잠시 기다리면 아이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아이디를 관리하는 엑셀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요건 정말 지금 이 순간에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파일 다운로드 CSV를 꼭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학생들의 아이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튜던트 어카운트 해서, 자, 바탕화면에다가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불렀을 경우, 자, 이렇게 학생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생 말고 새로 만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볼까요? 자, 로그인하게 할 때 방금 만든 176101, 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교사가 이렇게 만들어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기존에는 구글 계정에서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지만, 교사가 만들어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나와 부모님이 칸아카데미 정책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칸아카데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 활용 및 초상권 동의서와 관련된 이 파일에 첨부된 내용을 인쇄하셔서 학생들에게 안내장 형식으로 배부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제 이 학생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만든, 즉 구글 계정이나 페이스북, 이메일 계정으로 만든 칸아카데미 아이디와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아이디의 권한이 조금 다릅니다. 이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코칭을 할 수 없어요. 학생이 가입을 했어도 다른 사람을 코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학생 추가나 자녀 추가 같은 버튼이 없고요. 자신의 이름을 수정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 아이디를 삭제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테스트로 너무 많은 아이디를 만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 클래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처음 만든 칸아카데미 테스트입니다. 자, 학생 목록을 보면요, 아까 처음에 구글 계정으로 만들었었던 아이디와 지금 교사가 만들어준 아이디가 있죠. 자, 이름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영어로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한글로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존에는 칸아카데미가 거의 자율학습 형식이었어요. 학생의 입장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 상단에 과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과목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수학 혹은 컴퓨팅에 관련된 내용을 본인이 클릭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기초 수학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제, 연습 문제, 미션의 형태예요. 자,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라고 해서 기초 수학에 어떤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 단원이 있고요. 각 차시가 있죠. 이 차시도 그 안에 세부 차시로 나눠져 있는데요. 덧셈과 뺄셈에서 20보다 작은 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20보다 작은 수 문제 해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볼 건데요. 요거과 마찬가지로 저도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습하기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어요. 즉, 선생님이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형식의 일반적인 수학 학습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동영상을 시청했거나 봤다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조금 다르죠. 색깔이 다른데 이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 스킬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똑같은 화면인데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다는 건 제 아이디는 이 영상과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잠시만요. 여기에 연습 문제라고 있죠.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습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현재 연습 문제만 제공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건 바로 이 미션이라는 건데요. 수학에서 미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게 이 학생이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칸 아카데미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이 학생에게 맞는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선별되어서 제공된다는 겁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니까 웜업 단계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겠죠. 시작하기. 자, 보겠습니다. 칼은 보이는 꽃을 꺾었습니다. 칼이 가지고 있는 꽃은 몇 송이입니까? 원래는 3송이를 꺾었는데 한 송이를 더 꺾었으니까 그래서 4번 4송이를 누르고요. 그리고 정답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맞았다 틀렸다 피드백이 나오고 다음 문제로 진행할 수 있죠. 꽃은 모두 몇 송인가요? 자, 엔터키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93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갈 수는, 자, 제가 문제를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일부러 틀려볼게요. 한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연속으로 4문제가 맞았고 한 문제가 지금 틀렸다라는 게 나오죠.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번엔 정답 처리를 하고요. 36 빼기 14는 22죠. 자, 이렇게 해서 요약 보기를 눌러주면 학생이 문제를 풀거나 동영상을 봤을 때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레벨 단계가 연습에서 레벨 1, 연습 완료에서 레벨 1, 레벨 1에서 레벨 2,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스터라고 하는 그 레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스킬을 마스터해야지 이 학생이 수학에서 어떤 완전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면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볼게요. 코치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새로 만든 칸 아카데미 테스트에서 진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진도라는 영역이 보이시죠? 이 영문 칸 아카데미에서는 프로그레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수세기 버튼이 있죠. 자, 그래서 각 스킬들이 쭉 있습니다. 이 전체 스킬 중에 우리 반 학생 중 이 스킬을 각각 눌렀을 때 현재 레벨 1인 학생이 누구고 연습 필요한 학생, 즉 아직 이걸 공부하지 않은 학생, 혹은 풀었는데 계속 틀려서 어려워한다고 느끼는 학생, 마스터한다고 한 학생이 이렇게 스킬별로 나타나고요. 혹은 학생별로 리포트를 원한다면 우리 반 학생들이 있죠. 자, 학생들이 있는데 현재 어려워하고 있는 개념의 수, 마스터한 개념의 수, 공부한 시간 1분 단위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최근 7일간 이제 활동 영역 기간을 정해주면 그 기간 동안 획득한 포인트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보상 체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생의 입장 혹은 교사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간중간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를 풀 때마다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혹은 동영상을 봐도 공부를 하게 되면 포인트를 얻게 되고, 혹은 특정 배지를 획득하였을 때도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현재 포인트가 127만 6,070점이에요.
보통 한 문제를 풀 때마다 한 100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포인트를 한 번에 확 올릴 수 있는 배지들이 한 번에 20만 점, 15만 점 주는 배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있으면 지금 보시는 이런 아바타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배경을 바꾼다거나 간단하게 커스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케이스라고 해서 자신이 얻게 된 배지를 자랑해서 전시할 수 있는 쇼케이스가 있고요.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획득한 배지인데요. 배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재 연속으로 출석한 날짜. 자, 지금 이 보이는 이 모든 화면은 자신이 코치로 등록되어 있다면 학생의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연속적으로 칸 아카데미에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토론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서비스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영역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지는 이렇게 챌린지 배지부터 운석 배지, 달 배지, 지구 배지, 태양, 블랙홀이 있는데요. 요거는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난이도의 배지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어려운 배지의 내용이고요. 자, 블랙홀 배지는 거의 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획득한 배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태양 배지를 선택한 경우에 지금 보시는 다빈치 배지 같은 경우를 눌러보면 20만 포인트를 한 번에 주게 되는 거죠. 자, 이 배지에 대한 내용은 이 배지 시스템이라고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은 게 있는데, 이 배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지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의 진도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진도, 개인 진도 혹은 반 진도를 모두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션 영역을 기초수학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걸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수학은 굉장히 쉬운 내용의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수학 스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조금 내리시면 뭐가 있냐면 수학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세계를 선택하셔서 이 진도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아이디 중에 2차식에 자, 여기 어려워하는 완전 제곱골 만들기라는 문제를 제가 계속 풀었었는데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보고가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막대 그래프의 길이는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이고 힌트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맞았다 틀렸다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지금 현재 이걸 어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보면 굉장히 스킬이 다양합니다. 전체 스킬 중 제가 전체 수학 중에 현재 40%를 완료를 했다는 겁니다. 자, 토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글 서비스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고요. 프로젝트는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코치는 나의 코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 나의 코치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에게 등록된 코치를 삭제할 수도 있죠. 물론 선생님이 만든 아이디는 그 선생님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는 방법, 우리 반 수학 진도에 맞게 수학 동영상과 과제를 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국 교육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소를 하나 드릴게요. gg 칸 코리아 커리입니다. 자, 이 주소는 나중에도 혹시 쓰시게 될까봐 제가 이렇게 위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gg 칸 코리 커리. 자, 요거를 새 탭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새 창을 해서 네. 자, 그 주소를 치면 이렇게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수준의 모든 단원, 모든 차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링크를 걸어놓은 어떤 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학 교육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 칸아카데미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 4학년 2학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소수와 관련되어 있는 숙제, 동영상과 연습 문제를 과제로 내준다. 그럴 때는 먼저 이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링크로 이동했다고 할게요. 자, 교사의 화면입니다.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컨트롤 C. 자, 교사의 화면에서 이동했다고 할 때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과제 내주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학생이 없다면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 텐데요. 자,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없으니까 과제를 내주는 문구가 없지만 나에게 클래스가 있고 학생이 있다면 과제 내주기 버튼이 있죠. 그러면 우리 반을 선택한 뒤에 날짜를 정해주고요. 과제 내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럼 과제가 2명에게 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습 문제도 반을 선택하고 날짜를 지정해서 과제 내주기를 내주면 이 학생들이 과제를 받게 되죠.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첫째,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뜨게 됩니다. 혹은 상단의 칸아카데미 버튼을 눌러서 이 홈 화면을 보게 될 때 지금과 같이 선생님이 내주신 동영상과 연습 문제가 과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 반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저희 반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나타나 있는 만큼 모자이크된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치 대시보드로 가서 실제로 저희 반에게 요즘 이 동영상과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사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과제 탭에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과제이고요. 금요일 정오 전까지 연습 문제를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문제를 또 2번 연속해서 숙제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계속해서 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정 날짜도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학급 학생 중에 과제를 완료한 학생 수입니다. 자, 보고서 보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상태 변경하기를 누르면 이 과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제를 더 이상 누구에게는 안 내준다든지 아니면 이 과제를 복사해서 또 내준다든지 아니면 이 과제를 삭제한다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지난 과제를 누르면 그 마감 날짜가 지난 과제들이 나오는데 동영상을 있었는데 자, 오늘까지였죠. 그런데 27명 중에 23명, 21명이 동영상을 봤다라는 거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27명 중에 23명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 리스트가 쭉 있고요. 동영상을 완료한 시간이 나오죠. 이해가시나요? 네. 자, 동영상 과제를 내줬을 때는 학생들이 언제 이 동영상을 다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학생들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야지만 완료했다고 나오고 학생들이 난 이해했어 이제 그만 봐야지 중간에 멈추게 될 경우에는 과제를 완료했다고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눌렀을 때 자, 지금 27명 중에 23명의 학생이 이 연습 문제를 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자, 이렇게 보입니다. 학생들 중에 자, 학생들 리스트가 쭉 있고요. 과제를 완료한 시간이 있고 이 학생이 이 과제를 위해서 7문제 중에 6문제를 맞췄다라는 거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는 7문제 중에 5문제 맞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에게 보고서 보기를 누르면 이 학생 개인 학생의 과제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이 학생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이 학생이 지금 이 과제와 관련돼서 총 15문제, 17문제를 풀었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답률이
100%인 문제가 있고 0%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맞았고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걸 맞았고 어떤 걸 틀렸는지 보면, 자, 이 학생이 틀린 문제만 볼게요. 0.01이 92개 되는 소수로 나타내 봅시다. 혹은 0.01이 2개를 소수로 나타내 봅시다. 자, 이 같은 유형을 틀린 걸 봐서는 이 학생에게 0.01, 즉 4학년 2학기에 처음 들어오는 소수 둘째짜리 수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교사가 개별 학생들을 판단을 할 수 있죠. 혹은 이제 이걸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다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을 눌러서 리스트를 지금 나온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고서 보기가 아니라 과제 전체에서 보고서 보기를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냐면 지금 이 스킬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고서 보기를 눌렀을 때 우리 반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은 7문제씩만 풀었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개개인별로 푸는 문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소수 읽기라는 제가 연습 문제를 줬는데, 소수 읽기라는 연습 문제가 뭐 30문제, 40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7문제씩 학생들에게 랜덤으로 제공이 되는 형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학생들이 풀었던 문제의 유형이 현재까지는 24문제를 풀었어요. 저희 반 학생들이 보통의 7문제씩 이 중에서 랜덤으로 풀었겠죠. 그 중에 정답률이 낮은 문제 순서대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 우리 반 학생들이 어려워했었던 문제들은 과연 뭔지 요거를 누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정답률을 눌렀을 경우에 뭐가 나오냐면, 자, 이 문제를 한 번에 푼 학생들, 2번 만에 푼 학생들, 3번, 4번 만에 푼 학생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 반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구나. 그럼 저는 이 문제를 클릭하죠. 그러면 이 화면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같이 보는 화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나타나고 제가 여기서 풀이 과정을 알려주면서, 자, 0.01이야. 여기는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실제로 이건 0.1을 나타내고 이건 0.01을 나타낸다. 이게 5개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풀어줄 수도 있지만, 풀이 버튼을 누르면 칸 아카데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해설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풀이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과제를 내서 우리 반 진도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반 학생들에게 진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반 학생들의 진도입니다. 자, 진도를 보면요,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소수잖아요. 그쵸? 항상 그 진도를 파악하실 때는 이 기초 수학을 수학의 세계로 바꿔주세요. 수학의 세계로 바꿔주셔서 현재 우리 반 친구들, 저희 반 친구들이 배우는 소수 읽기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 확인해서 보시면 현재 마스터한 학생 수, 1단계까지 클리어한 학생 수. 자, 이 1단계에서 2단계 혹은 그 마스터 단계로 이동하기까지에는 반드시 미션이라는 그 학습 방법으로 단계를 이동하셔야 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이걸 제가 클릭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저희 반 학생들의 어떤 성적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반 학생들이 마스터한 학생들이 2명이고요. 처음으로 칸 아카데미에서 이걸 문제를 풀어서 연습 완료 단계로 넘어간 학생들 수, 아직까지 칸 아카데미에서 이걸 공부하지 않은 학생 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반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구나 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교사가 학급의 전체 스킬별 리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시간 영역이 나오는데, 학급에서, 자, 활동을 누르면, 이 막대 그래프가 나와요.
확대 그래프를 제가 최근 30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칸 아카데미를 한 시간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흐린 색깔이 있고 이게 진한 색깔이 있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 말고 이 집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오후 4시부터 오후 4시 한 6분 정도 짧게 소수 읽기 동영상을 봤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마우스로 오버하면 이 학생이 언제 뭘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거의 수업 시간에 계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만 활용을 했고, 나머지 이제 한두 명의 친구가 집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은 클래스를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모든 클래스로 돌아가격은 코치 대시보드로 눌러서 지금 방금 만든 칸 아카데미 테스트 클래스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설정 그래서 이 클래스를 삭제합니다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학생 목록에서 학생을 조금 더 추가, 예를 들어서 전학 온 경우에는 새로운 학생 추가해서 이 코드를 그 학생이 가입한 다음에 다시 받아도 되고, 아니면 이 방법을 통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설정에서 클래스를 삭제해 볼게요. 클래스를 삭제합니다. 그러면 클래스가 삭제가 되죠.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로 칸 아카데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칸 아카데미를 사용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칸 아카데미 밴드, 칸 아카데미 한국 교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연수 중간에 확대를 하거나 사용하는 이 줌잇이라는 프로그램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 동영상이었지만 참을성을 가지고 봐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